우리는 살아오며 무언가를 가지는 게 삶의 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 집을 사야 하고, 돈을 모아야 하고, 자식도 잘 키워야 하고, 체면도 세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많이 가지려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가진 건 늘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걸요.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더 지켜야 할 게 생깁니다. 집을 가지면 그 집을 유지해야 하고 세금, 수리, 관리도 따라옵니다. 돈을 모으면 그 돈이 줄지 않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눈치를 보게 되고 실망하거나 실망시키게 될까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은 기쁨보다 불안입니다. 혹시 잃게 될까 걱정하고, 혹시 누가 가져갈까 두려워하고, 혹시 모자라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지키는데 에너지를 다 쓰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무서운 건 이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조금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걸 가지려 할수록 더 많은 걸 잃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감정은 예민해지고 몸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단순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붙들고 살아가려 하니 삶이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삶은 더 불편해지고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놓아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지키려고 애쓰는 것 중에 정말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가끔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거 없어도 괜찮아. 놓아도 나는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욕심의 끈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게 많을수록 손은 바빠지지만 마음은 피곤해집니다. 그 손을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이제부터 내려놓을수록 왜 삶이 가벼워지는지, 그리고 무소유의 지혜가 우리 노년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라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소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란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어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에 쥔 걸 놓지 못해 마음이 흔들릴 때 무소유는 그 손을 부드럽게 푸는 지혜입니다. 어느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 모두 출가하고 집에는 자신만 남았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물건 중에 정작 내가 자주 쓰는 건 몇이나 될까? 그는 그날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오래된 가구들, 아쉽지만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건이 줄어드니 마음에 바람이 든 것 같아요.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였습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마음이 편한 것이 더 큰 부자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진짜 내려놓는다는 건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욕심을 줄이고
기대도 내려놓고 과거의 미련도 놓는 일입니다. 생각은 단순해지고 관계는 편해지고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려는 마음이 결국 내 삶을 무겁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줄도 모릅니다. 가끔은 그만 가져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갖지 못해 불행한 게 아니라 놓지 못해 불안해지는 겁니다. 무소유는 가난하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자유롭게 하자는 말입니다. 많이 가져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의연하게 바라보는 힘. 그게 바로 노년기 지혜의 핵심입니다. 어느 노부부는 이제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가구도 줄이고 짐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지금은 훨씬 가볍고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나니 우리가 남았어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이 말이 무소유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노후에는 가진 것이 많다고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에 덜 흔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세끼 밥만 먹고도 충분히 만족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집과 통장 잔고를 보고도 늘 불안해 합니다.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과해서 무거운 경우도 많습니다. 무소유는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놓는다고 잃는 게 아니라 놓을수록 내가 보입니다. 욕망과 애착을 줄이는 연습은 내 삶을 단순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진짜 평안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는 관계 속에서 내려놓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특히 자녀, 배우자,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 배우자, 친구처럼 내가 오래 함께해온 사람들일수록 기대도 많고 실망도 큽니다. 그 마음이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언젠가부터는 집착으로 바뀌어 있는 걸 우리는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내 말 좀 들어줘. 왜 그렇게 행동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 말들이 걱정이라기보다 지시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상대가 답답하게 느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자녀에게 기대를 거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의 선택을 지켜봐주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함께 걷는 일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세월 함께 살아왔지만 생각도 습관도 기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바꾸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친구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안다고 믿지만 사람 마음은 말보다 더 복잡하고 표정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태도, 지적보다 공감해주는 태도가 더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기대지 않으면서 서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거리에서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길 바라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 기꺼이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조언보다 경청하고 간섭보다 존중할 수 있어야 그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어느 70대 어르신 부부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웃어요. 그 순간부터 서로 다투는 일도 줄어들고 표정도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내가 얼마나 내려놓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을수록 편해지고 집착을 줄일수록 사랑은 다시 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가까워져 보이지만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 선을 지켜줄 줄 알면 멀어 보이지만 마음은 가까워집니다. 이런 마음의 무게가 건강과 몸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 몸이 왜 따라 회복되는지 그 놀라운 연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하다는 건 몸이 가볍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마음이 편하면 삶은 다시 힘을 냅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효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마음의 힘입니다. 그 힘을 무너뜨리는 건 크게 다친 일이 아니라 작게 쌓인 감정들입니다. 억눌린 분노, 풀지 못한 미련, 쌓이고 쌓인 섭섭함과 서운함. 이런 감정들이 조용히 몸속을 병들게 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막히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이유 없이 잠이 안 오고 식욕이 줄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옵니다.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낮고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반면 마음을 내려놓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감정은 몸의 건강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잘 흘려보내는 연습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막혔을 땐 그 막힌 곳을 뚫어주는 작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방법들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는 산책입니다. 햇빛을 받고 천천히 걸으며 호흡을 고르게 하면 몸이 이완되고 잡생각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걷는 동안 말없이 스스로에게 괜찮아, 천천히 가자.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둘째는 명상과 호흡입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내 숨소리만 느껴보세요. 그 5분이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는 큰 휴식이 됩니다. 셋째는 일기나 글쓰기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을 글로 꺼내보세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억울했던 일, 서운했던 말, 미안했던 순간, 그걸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침묵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연 속이나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루를 보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 소음을 한 번쯤 멈추게 해주는 시간은 오히려 큰 회복을 줍니다. 마음을 비우는 습관은 병을 예방하는 힘이 되고 이미 지친 몸도 조금씩 회복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온 어르신들은 표정이 훨씬 부드럽고 호흡도 여유롭습니다. 마음의 짐은
남이 대신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먼저 그 짐을 내려놓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 결심 하나가 당신의 몸과 삶을 지켜줄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우리가 노년에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남길까 보다 무엇을 가볍게 떠날까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고 싶어 합니다. 재산을 남기고 싶고, 기억을 남기고 싶고, 때로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정말 중요한 건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남겼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크게 가진 건 없지만 그 사람의 미소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불평보다 감사, 걱정보다 웃음, 불만보다 이해를 남긴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를 더 남겨야 한다는 조급함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잊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짓는 얼굴, 편안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은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떠나기 전 무엇을 버릴지, 무엇을 남길지를 한 번쯤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슴에 맺힌 말들, 미련, 서운함, 후회, 이런 것들은 더는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볍게 떠난다는 건 무책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떠난 자리에 무거운 감정을 남기지 않겠다는 배려이자 품위입니다. 내가 머물던 자리를 조용히 그리고 가볍게 정돈하고 가자. 이 마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노후의 태도입니다.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은 함께 있던 사람이 나와 함께 있던 그 순간을 좋은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말투 하나, 그 안에 담긴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말해주는 유산이 됩니다. 남길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담아 건넨 고맙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이 세 마디만 남겨도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걸 남긴 사람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어떻게 떠날 준비를 했는가가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남길 것을 고르고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그렇게 나의 마지막 자리를 가볍게 정돈해 보는 것, 그 자체가 당신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줄 마지막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쥐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재산이든 과거의 기억이든 놓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이 가지는 삶보다 가볍게 사는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편안하다는 걸 이제는 느껴보셨을 겁니다. 무소유란 버림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지며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그 기준을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방향으로 잡아보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물건 하나, 감정 하나, 말 한마디,
오늘 하루 동안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라도 놓아보세요. 그 작고 조용한 실천이 당신의 삶을 훨씬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내려놓으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는 것과 놓는 건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참는 건 버티는 것이고 놓는 건 놓아주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당신의 노후를 더 지혜롭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무거운 인생이 아니라 더 가볍고 더 깊이 있는 인생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당신은 이미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당신에게 더 큰 평화를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